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제 장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분명 악재성 재료였지만 시점은 덤덤하게 크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진 않았는데요. 네. 이 북한 이슈가 터진 이후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이슈를 보는 남자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어제 주식시장의 가장 핫 이슈가 이제 북한의 전격적인 3차 핵실험이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주는 충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어제 시황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 한 5포인트 정도 0.26% 하락하면서 1945.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1.22% 503.72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한 3천억 정도 나온 걸 감안하게 되면은 어제 북한의 핵실험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사흘 연속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한 1,35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 2일 1,740억 원 순매수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최대 순매수를 또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이 한 1,600억 정도 이제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이제 압박을 가했고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어제 홍콩이나 중국, 대만 증시는 모두 이제 춘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 일본 증시만 열렸는데요. 어제 오히려 1.94%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히려 원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당 4.9원이 내린 1,090원 80전에 어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외국인이 사흘 연속 주식을 사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전차 군단을 사는 모습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를 한 761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주가도 0.4% 정도 외인이 순매수하면서 146만 8천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 또 현대차도 한 28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0.95%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현대모비스도 한 221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NHN이라든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1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을 한 15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를 보였고요. 이 밖에 이제 LG디스플레이라든가 오리온, 그리고 한전, 삼성물산을 이제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이제 SK하이닉스를 2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이제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를 보였고요. 역시 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각각 순매수하면서 기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또 올려놓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역시 차익 실험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 보였는데요. 한 447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NHN, 삼성전자 우선주를 역시 또 100억 원 이상 역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북한발 이슈가 전해진 이후 시장, 이 지수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빠르게 북한 관련 테마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 방산 관련주는 급등하고 또 남북 경협주는 약세를 어제 보였죠. 그렇습니다. 관련주들의 그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산주들은 이제 초강세를 보였고요. 남북 경협주들은 또 일제히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빅텍, 스페코 같은 이런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어제 나란히 상한가로 이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니들도 한 7.8% 정도 오르면서 대부분의 방산 관련주들은 주가가 이제 7, 8% 이상 오르는 그런 이제 강한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은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정오 무렵에 3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일제히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약세를 이제 돌아서는 모습 보였는데요. 재룡 산업이 6.5%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도 4% 가까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3,16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도 2.5% 정도 주가가 내렸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이제 입주해 있는 신혼 같은 경우에도 2.47%가 이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3차 핵실험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이제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3일 그 후에 실험 당일보다 오히려 지수가 0.94%가 이제 올랐고요. 10일 후에는 3.4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6.28%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지난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또 했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3일째하고 10일째는 각각 0.62%, 0.54% 정도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한 달 후에는 역시 또 2%의 상승률을 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이 국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제한적인 것으로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북한 핵실험도 단기 악재에 이제 그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1, 2차 때에 비해서는 좀 이제 향상된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악재에 그치고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번에 주시장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할 정도로 이렇게 중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근작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력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북핵이라는 이 내부적인 이슈보다는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우리 증시 모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핵보다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변수, 국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변수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는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환율 변화라든가 이런 대변수에 더 이제 민감해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15,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베 정부의 엔 약세 유도 정책에 이번 회의에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어줄 수 있을지, 수출 관련주의 투자 심리 약화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가장 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현재의 환율 전쟁 분위기를 해결할 만한 해법이 좀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일본 아베 정부의 엔 약세 투하 정책을 이제 지지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대감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말씀을 정리해보면 북핵보다는 대외 이슈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어제 주가 급등했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고요. 테마주의 특성이 원래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원위치 이제 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북핵으로 중시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리스크보다는 환율 움직임이라든가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이런 이벤트 그리고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4, 4분기에 의해서 올 1,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실적 시전 유망 종목으로 이제 투자 범위를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제 IT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차 군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고 있으면서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망 종목으로 삼성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현대위아를 이제 꼽았고요. 이 밖에도 생명보험사들 그리고 유한양이나 동아제약 같은 이런 제약주들을 또 역시 추천 종목으로 또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오늘장 증시 전망해봤습니다.